첫째, 담배나방의 밀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고요. 두 번째, 진딧물, 응애, 가루이 이런 해충들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팩트입니다. 우린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밭 옆에 옥수 심으라고 강의한 지가 12년이 되었고요. 전국 농업기술센터 강의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관래 박사가 생태계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손쉽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 내용입니다. 12년이 지난 기술이니 구시대 기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해충과 천적과의 관계는 그랬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큰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난 몇 년 전서부터 고추밭 옆에 옥수 심으라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정보가 올바르지 않아 실천하는 분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것과 겉모습만 알고 흉내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기술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실천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시간이 길어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메모 잘 해두셨다가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겠죠? 구독 누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저희 저서 해충 방지와 천적들 나도 이제 벌레 박사 이 책 내용 중 고추밭의 해충 밀도 낮추기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381에서 3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전국에 약 3만 명 정도가 책을 갖고 계시니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 모두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선 이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심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담배나방의 밀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고요. 두 번째, 진딧물, 응애, 가루이 이런 해충들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적, 생태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니 도전하실 분은 권장해 드립니다. 영상 내용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옥수수와 고추, 여기에 발생하는 해충과 곤충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고요. 천적 유지식물의 뜻, 또 옥수수 심는 요령, 옥수수 진딧물 관리 요령, 작기 끝나고 보리 씨 뿌림 요령, 방제 효과, 간단한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옥수수를 심으면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더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요? 우선 농업인들이 이런 걱정부터 하실 거예요. 이 영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가 없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만든 것이니 여러분의 댓글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해충과 곤충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어적 의미는 해충이라는 것은 작물 생육에 해가 되는 벌레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는요, 돈을 버는데 해가 되는 벌레를 말하는 거죠. 곤충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며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인간의 경제 활동과는 무관한 벌레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설명하는 것은 옥수수의 진딧물과 조명나방, 그리고 고추의 진딧물을 설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진딧물이 600여 종이나 되고요. 이 600여 종이 고추밭 그리고 과수원에 모두 발생한다면 우리 농사 못 지을 거예요. 600여 종의 종은 먹이가 따로따로 각각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옥수수에 발생하는 진딧물은 기장테두리 진딧물, 옥수수 테두리 진딧물, 보리 수염 진딧물 외에 1, 2종이 더 있고요. 나방류로는 조명나방이 있어요. 기타, 거세미나방 등도 해충으로 나타나죠. 이 진딧물들은 벽과식물, 즉 옥수수, 수수, 율무, 보리 등을 주로 먹고 삽니다. 옥수수 옆에 있는 고추는 빨아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추 입장에서는 해충이 아니고 그냥 곤충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하나 더, 옥수수를 먹고 사는 조명나방은 고추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추 입장에서 조명나방은 곤충이 되는 거죠. 이제 반대의 고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고추에 발생하는 목화 진딧물, 복숭아옥 진딧물은 보리나 옥수수로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먹이가 아닌 거죠. 이거를 빨아먹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옥수수 입장에서는 고추에 발생한 진딧물이 곤충이 되는 거고요. 고추 입장에서는 여기에 발생한 것이 곤충이 되는 거죠. 결론은 해충은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곤충은 살릴 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통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생태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고추밭에 진딧물 약을 살포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옥수수에도 진딧물이 새카맣게 발생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쪽에 진딧물을 방지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진딧물들이 고추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또 망가지겠네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약을 칠 때 여러분들이 옥수수에 있는 진딧물도 전부 죽어라 하고 여기다도 약을 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죠.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옥수수에 발생한 진딧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만일 없다면 남의 집에 붙어있는 진딧물을 떼다가 우리 집 옥수수에 번식시키세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옥수수를 소득작물로 재배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옥수수에 발생한 진딧물은 해충입니다. 해충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돈을 버는데 해가 되는 벌레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추밭 옆에 심은 옥수수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집 식구들이 먹을 간식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집에서도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농업인들의 밭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는데 그림과 같이 옥수수 밭이 있고 다른 한 밭에서는 고추밭이면서 옆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옥수수 밭에 발생한 진딧물과 조명나방은 매우 중요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제를 해야 되겠죠. 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추밭 이 주변에다 심어놓은 옥수수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 목적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옥수수에 발생한 진딧물과 조명나방은 고추밭으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곤충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릴 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고추와 옥수수에 발생한 진딧물과 조명나방과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옥수수의 진딧물입니다. 옥수수의 진딧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고추와 무슨 관계 있나요? 천적을 번식시켜내는 중요한 천적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고추와 옥수수에 발생하는 진딧물과 조명나방과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옥수수 진딧물들입니다. 여기 그림과 사진,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리하고 이쪽에 옥수수가 있죠. 여기에 발생한 진딧물들 먹으려고요. 엄청 많은 천적들의 종이 생깁니다. 약 10종 이상 천적들이 여기서 진딧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고추에 발생한 이 목화 진딧물, 복숭아옥 진딧물, 그리고 나방류알, 응애류, 총채벌레, 또 가루이 이런 해충들을 먹고 밀도를 많이 줄여냅니다. 옥수수의 진딧물 발생은 고추 농사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4회 순차적으로 심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옥수수의 조명나방입니다. 조명나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게요. 이 나방은 옥수수에서만 생활사를 보냅니다. 고추는 먹지 않는다고 했죠. 1년에 2회 또는 3회 발생하고요. 옥수수의 잎, 줄기, 그리고 옥수수 자루를 먹고 살아가죠. 어른벌레는 반드시 옥수수 잎에 알을 낳습니다. 알의 모습은 붕어 비늘과 같은 덩어리 형태로 낳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알입니다. 이 알에 기생하는 천적 1mm 크기의 알벌이 있습니다. 크기는 1mm이지만 해충 나방알을 약 100에서 150여 개를 기생하는 막강한 천적이죠. 게다가 노출되어 있는 다른 종의 나방 알들도 기생하는 기주 범위가 매우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방류 방제 목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에서 상업화된 천적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밭에 모두 우리 토종 천적이 분포하여 살고 있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나라 전국에 모두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명나방 알에서 대량 번식된 알벌들은 고추밭으로 날아와 담배나방의 알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기생합니다. 옥수수에서 발생하는 진딧물과 조명나방은 천적들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가 천적 유지식물이 됩니다. 천적 유지식물 개념은 천적을 유지시켜주고 생산시켜주는 식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딸기 온실에 보리를 심어 진딧물을 방지하는 기술이며 우리나라 딸기 온실에 접목된 지 25년이나 되었어요. 이것이 생물적 방제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고추밭의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딸기에 발생하는 목화 진딧물이 있죠. 이놈들은 보리에 가지 않고요. 보리만 먹고 사는 기장 테두리 진딧물이 있습니다. 이 진딧물들은 여기 딸기나 고추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mm 아주 작은 진딧벌이 있어요. 이 진딧벌들은 해충 진딧물도 기생시키고 곤충 진딧물도 기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딸기 9달 농사 중에 처음서부터 이걸 설치하면 9달 중에 진딧물 방제 약제는 한 번도 살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담배나방 애벌레가 고추 파먹는 것은 아주 흔하게 보죠. 담배나방 알의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고추 농사를 40년 지은 분들도 담배나방 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나방 어른벌레 한 마리가 700여 개의 알을 낳는데 보통 500개 날 때도 있고요. 꼭 한 개씩 어린 잎이나 새순 부위에 여기저기 낳고요. 크기는 1m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나방은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이 과정을 거치며 번식하는데 1년에 3회 발생하고요. 특히 고추작물은 8월부터 10월 구간에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죠. 이 알벌은 다행히 담배나방이 알에 기생하며 고추의 피해를 줄여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옥수수의 진딧물과 천적들 그리고 조명나방 알에 기생하는 알벌 천적들은 고추의 해충 밀도를 줄인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이제 고추농사 작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옥수수 보리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1년간의 작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개념을 설명할게요. 우선 고추 아주 심는 시기 5월 초부터 설명드릴게요. 5월 초쯤에 아주 심고요. 이때부터 고추 농사는 10월까지 가게 되죠. 보통은 10월 초순 또는 중순까지 첫설이 올 때까지 하게 되는데 옥수수를 심는 시기는 바로 이때 아주 심기 하면서 옥수수를 같이 심어야 되고요. 이때 심은 옥수수는 보통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 이때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옥수수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고추 농사는 3개월이 더 남았죠. 3개월간 옥수수가 고추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5월 2주 간격으로요. 2차 심고 또 3차 심고 4차 심고 보통 4차 또는 5차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은 옥수수는 10월 초까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5월달 이 시기는 진딧물이 굉장히 심한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고추가 아직 어린 시기죠. 그래서 이 5월달에 천적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천적이 있기 위해서는 전년도 10월 하순에 밭두렁에 보리 파종을 해야죠. 3월 중순 또는 하순경서부터 보리가 자라기 시작하죠. 한 달 만에 부쩍 자랍니다. 이러면서 보리에 자연적으로 진딧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진딧물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옥수수에 발생하는 진딧물과 같은 거고요. 외부에서 천적들이 바로 보리에 달라붙게 됩니다. 아직은 4월달이라 고추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 전년도의 보리는 바로 4월에 천적들을 유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보리는 5월 하순이면 모두 끝나게 되죠. 그리고 6월서부터 다시 이 구간에 옥수수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1년 전체를 천적을 유지시키고 고추농사 짓는 이 구간에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보리와 옥수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다시 뒤에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 그럼 옥수수는 언제 심어야 되나요? 네, 순차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설명하기 좋게 이 밭두렁 쪽에 옥수수가 배치되어 있죠. 1차 고추 모종 아주 심을 때 요만큼만 심습니다. 여기 1차 요만큼만 심고요. 나머지 3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심을 공간을 미리 좀 띄워놔야 되겠죠. 2주 간격으로 이만큼 또 심고요. 2주 간격으로 또 이따가 이만큼 심고 4차 마지막 심으면 순차적으로 옥수수는 7월 말서부터 서서히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심은 것은 10월 초나 이때쯤 되면 지속적으로 옥수수가 고추밭 옆을 지키게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고추 모종 심을 때 이 옥수수 모종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손이 너무 많아요. 여기다 직파해도 되나요?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직파보다는 모종 준비가 더 좋고요. 직파할 경우 새나 쥐가 파먹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고추 농사 끝나고 보리씨 뿌림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고추 농사 다 끝났는데 보리씨를 왜 뿌려요? 내년 고추 농사 5월 한 달을 위해 미리 10월 하순에 준비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10월 하순에 옥수수대를 다 뽑아낸 후 밭두렁에 보리씨 뿌림을 하면 됩니다. 보통 논밭에 보리 농사하는 정도의 씨 뿌림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정도로 뿌리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자체로 겨울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추 심기 한 달 전, 즉 4월에 천적들을 미리 불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밭두렁에 있는 보리는 3월 중하순이 되면 봄기운 받고 자라게 되죠. 보리에 생기는 진딧물은 옥수수에 생기는 진딧물과 같은 종들입니다. 이놈들은 이때부터 번식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4월 하순쯤 되면 보리는 키가 부쩍 자란 상태고요. 진딧물들도 보리 줄기에부터 번식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밭에는 아직 고추가 없는 상태죠. 밭두렁에 보리만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보리는 잘 자라지만 진딧물이 잘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강의 시간이라면 이 진딧물을 어떻게 하면 잘 생기게 하는 요령과 방법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옥수수에 진딧물이 생기는 시점은 숫꽃이 생기면서 옥수수 대에 진딧물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6월 초순 또는 중순이 되어야 하죠. 5월 초에 심은 고추는 중순부터 진딧물이 시달리게 됩니다. 밭두렁에 있는 보리에 진딧물이 잘 번식되고 있다면 진딧물 천적, 꽃등에나 무당벌레, 진딧벌들이 번식하고 이 천적들이 다시 고추밭으로 이동해서 고추에 발생한 진딧물들을 포식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옥수수 꽃이 다 피었는데도 진딧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진딧물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때는 남의 집 주변에 옥수수에 생긴 진딧물을 우리 집 옥수수로 이동시켜서 해야 합니다. 옮겨 붙이는 요령 설명할게요. 주로 진딧물들이 수꽃 부분과 잎 뒷면에 군집으로 있으니 전정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 옮기는데 자를 때 충격 주면 안 됩니다. 자른 잎들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신속하게 이동하고요. 옥수수 원줄기 아래쪽 부분, 흙이 맞닿은 부분이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진딧물들이 스스로 이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탈된 진딧물들은 이쪽 옥수수대로 기어 올라가서 잎이나 줄기 이런 곳에 붙어서 바로 번식을 합니다. 또 성질 급하신 분들 있죠. 옥수수 잎 위에다 여기다 대고 가져온 진딧물들을 막 흔들어서 털으려고 해요. 그러면 진딧물들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강제로 털어서 하지 마시고요. 옥수수 자른 조각을 이와 같이 이 땅이 닿는 줄기 밑부분에다가 놓으면 스스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 부분만 정리 다시 합니다.
5월달 고추에 생기는 진딧물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 10월 하순에 밭두렁에 보리 씨뿌림을 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5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고추 전 구간에 천적의 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격이 됩니다. 이제부터 예상되는 질문들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옥수수는 아무 품종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안 되고요. 가급적 단맛이 강한 옥수수의 진딧물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당 옥수수 품종 또는 여러분들이 대학 찰옥수수 중에 전년도에 혹시 진딧물이 많이 꼬였던 이런 품종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리 품종이 따로 있나요? 쌀보리 품종 정도면 되고요. 충남, 전남 이런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보리 품종이면 되고요. 밀이나 호밀 같은 것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7월 하순부터 죽는 옥수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옥수수 대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은 뽑아서 버리고요. 파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9월 하순부터 죽는 옥수수 때는 그냥 놓으시고요. 만약에 거추장스럽다면 뽑아서 밭 한켠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옥수수 줄기 속에 들어가 있는 조명나방은 그대로 겨울나기를 줄기 속에서 하고요. 이듬해 5월 하순 또는 6월 초순서부터 조명나방 어른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수원에 옥수수를 배치해도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건 역시 천적 유지식물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이런 나방류의 알에도 이 알벌류가 기생을 합니다. 과수원에 옥수수를 배치하는 것은 강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하시거나 벌레 박사가 들려주는 벌레를 보는 눈 1권에 과수원의 천적의 밀도를 높이려면 이 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배웠는데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심으면 고추에 갈 진딧물들이 옥수수로 유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공공연하게 확산된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된 내용이고요. 전달한 분이 이해를 아주 잘못했고요. 이것은 유인의 개념이 아니고 근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은 이 영상의 해충과 곤충의 개념 설명을 다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됩니다. 옥수수에 진딧물이 잔뜩 붙었는데 옥수수를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옥수수 자루에 진딧물이 많이 붙어도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 진딧물이 많다고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자면 조명나방 애벌레가 옥수수 자루에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그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비가림 온실에 고추 농사를 하는데 온실 안에 옥수수를 심으면 어떤가요? 옥수수의 진딧물은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면 해볼만 합니다. 가능은 한데 구체적인 설명이 길어져서 강의 시간에 요령과 방법을 풀어드릴 수 있고 온실 밖에다 심으면 어떤가요? 이제 이 질문인데 방충망이 있는 경우는 무당벌레나 꽃등에 이런 천적들은 망 때문에 유입되기가 어렵겠죠. 풀잠자리들도 온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명나방, 알기생벌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방충망이 있다면 담배나방은 거의 피해가 없죠. 자, 여기까지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드렸는데요.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심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첫째, 자연 천적을 최대한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만족일 수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농장주의 관심도 필요로 합니다. 1, 2년 단기간 안에 효과가 벼락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3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되고 해마다 고추밭 옆에 옥수수 심는다 이런 생각 갖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대로 농사할 경우 적어도 담배나방 피해는 별로 없다 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100% 방제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구멍 뚫린 고추가 어쩌다 한두 개 보이는 정도면 대성공입니다. 살충제를 아무리 잘 써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비싸고 효과 좋다는 담배나방약 살충제도 100% 방제 효과는 없습니다. 위 설명대로 다 잘했는데 담배나방 피해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효과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가끔 받거든요.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웃 농가, 즉 우리 고추밭 바로 옆집이죠. 정기적인 농약 살포가 잦을 때는 이런 경우 1mm의 알벌들은 살포된 농약 물질들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약이 옆집에서 뿌리면 비싼 데서 우리 밭으로 날라 들어오겠죠. 이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 무농약이나 유기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 수시로 연면 시비 또는 병해충 방지한다고 친환경 살충 자재를 살포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물리적 영향으로 이런 천적들이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옥수수에 조명나방 자체가 발생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조명나방이 없으면 알벌 자체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태적 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조명나방이 발생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 발생한 조명나방을 우리 집 옥수수밭으로 옮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3년 연속 심으신 분들 담배나방 피해 여부를 늘 질문하고 여쭤보거든요. 약 70%에서 80% 정도는 담배나방 피해가 남들에 비해서 크게 걱정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심은 것은 아니죠. 물론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매년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심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시 정리합니다. 크게 진딧물 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옥수수에 발생한 진딧물은 고추밭으로 오지 않는다. 고추에 발생한 진딧물은 옥수수로 가지 않는다. 자, 옥수수에 발생한 진딧물 때문에 천적이 10여 종 정도가 이 진딧물을 먹고 여기서 번식하고 증식됩니다. 이 천적들은 고추밭으로 들어와서 고추밭의 해충들을 밀도를 낮춰줍니다. 이제 조명나방 설명드립니다. 조명나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이 조명나방 알에서 번식된 알벌들은 고추밭으로 날라 들어와서 고추에 있는 담배나방 알을 찾아다니면서 기생시킵니다. 그래서 담배나방의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무슨 농법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팩트입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은 행정 서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린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